자, 요거 이제 노란색 교재 있는 사람들은 교재 보시고 없는 사람들은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작년까지는 이제 이게 공통수학 원이 아니었어. 이게 작년까지는 고등수학 상이었거든. 요게 고등수학 상이었다가 여러분들부터 2009년생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하였는데 이 상하가 뭐로 바뀐 거냐면 공통수학 원투로 바뀌었어. 이렇게 공통수학 원투. 요거 상하니까 각각 한 학기씩 하겠죠. 상이 1학기, 그 다음에 하가 2학기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좀 보면 놀랄 만한 게 이거 있죠. 이거를 한 학기 안에 다 한다는 소리야. 이게 두 학기 용도가 아니야. 1년 용도가 아니고 이게 한 학기짜리야. 한 학기짜리.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는 그 목차 한번 보시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 쪽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이런 데까지 거의 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거랑 생각하면 엄청 많다는 소리야, 양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미리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게 이제 1학년 때야, 1학년 때 얘들아. 그리고 그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2학년 때 가면 여러분들이 뭘 배우시냐면 이제 그 대수라는 과목을 배우고요. 요게 작년까지 뭐였었냐면 수학원이라는 과목이었었고, 수학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걸 배워요. 요게 작년까지 수학2였고, 수학2. 그리고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목 이름 안 바뀌었고. 요렇게 세 개 있지. 요렇게 세 개. 요 세 개가 이제 여러분들이 1년, 2년, 3년 뒤에 수능 볼 때 저 세 개가 다 들어갑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이. 1학년 때 배우는 요거 있죠. 이 공통수학은 수능에는 안 들어가. 이건 수능에는 안 들어간 내용이고 여러분들 내신이나 모의고사 볼 때만 나올 거고 이 2학년 때 배우는 요런 것들 있죠. 요게 이제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009년생부터 또 저걸로 바뀌었죠. 뭐 고교학점제고 등급제도 5등급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문이과도 없어지잖아. 문이과 선택이 없어서 작년까지는 A형, B형, 뭐 가형, 나형 선택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선택이 없이 문과랑 이과랑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근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 왜냐면 100명 중에 1등하고 1000명 중에 1등은 사실 이거는 값어치가 다르잖아. 1등의 값어치 자체가.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100명 중에 1등이었다면 이제 문이과가 같이 보기 때문에 1000명 중에 1등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 왜 안 좋냐면 작년까지는 100명 중에 50등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50이니까 뭐 두 자리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올해부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소릴까요? 1000명 중에 500등이라는 소리예요. 500등. 그러면 이 50이랑 500은 좀 숫자가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최대한 진도를 많이 나가 놓는 게 이제 목표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공통수학 원을 지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만 하고 당연히 끝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고등부 가서도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계산 지겹게 많이 할 거야. 엄청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교재 받은 사람들 보시면 그 두꺼운 교재 있죠. 두꺼운 교재. 그게 전부 다 죄다 연산이야. 싹 다. 싹 다 연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교재 안 받은 사람들 프린트 하나 더 준 거 있죠. 두 번째 프린트. 그거 살짝 도톰하거든. 양이 살짝 도톰해. 그거 도톰한 거. 그게 하루치 이틀치 숙제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도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목차 한번 대충 보고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작년하고 또 어떤 게 좀 달라졌고 하는 것들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1단원이 다항식이라 되어 있죠. 다항식. 거기 다항식 옆에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이 다항식 연산되어 있는 거 보일까? 그 목차 한번 같이 보면서 따라 보세요.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 사칙연산 알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사칙연산 요 네 가지 이제 배울 겁니다. 다항식 갖고 요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중학교 때도 했었어. 언제부터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는 특별히 곱셈 공식을 외웠죠. 왜 외웠을까요? 이거?
공식이 새로운 게 많으니까 외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했었고 나누기는 아마 처음 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항등식이라 되어 있는데 항등식이란 말을 얼핏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방정식 배우면서 이제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안 배웠을 겁니다. 요거는 새로 배울 거고요. 세 번째, 인수분해 있죠. 인수분해도 들어봤죠. 요거는 이제 우리 바로 직전 학기 때 했었죠. 3학년 1학기 때 했던 그 인수분해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정식과 부등식이라 되어 있고 소단원이 되게 많죠. 보면 목차 있는 사람들 보면 1, 2, 3, 4, 5 엄청 많을 거야, 그지? 자, 1 보시면 1이 이제 복소수잖아, 그렇죠? 복소수. 자, 복소수는 뭐냐면 얘는 잠깐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뭐 배웠었냐면 실수 배웠죠. 실수. 그쵸? 유리수랑 무리수 합쳐가지고 그거에 하나 더 확장된 개념이야. 그 확장된 개념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차 방정식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2차 방정식. 그거 프린트 받은 사람들이 한 장 넘겨야 될 거야 아마. 2차 방정식도 언제 했어요? 3학년 1학기 때 했죠, 그쵸? 그 다음에 2차 함수 다음 것도 3학년 1학기 때 이제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있잖아? 여기까지 배울 때는 그래도 살짝 우려먹을 만한 게 있어. 3학년 1학기 때 했던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려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 되어 있죠. 거기 옆에 살짝 소단을 보시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 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3차 방정식 풀어본 적 있나요? 없죠. 4차 방정식은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우려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등식 배운 거 하나밖에 없어. 2학년 때 1차 부등식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려먹을 수 없는 단어.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볼게요.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옵니다. 뭐죠? 제일 싫어하는 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확률 우리 기억나나? 2학년 때 했던 거 그쵸? 그래가지고 막 공을 뽑는데 무슨 뭐 구슬을 뭐 2개를 뽑는데 빨간색이 어쩌고 노란색이 어쩌고 이런 거 뽑은 적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배워볼 건데 거기 보면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고 순열 조합이라 되어 있지, 그치? 그 내용들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렬이라 되어 있는 거 볼까? 행렬. 자, 이 행렬은 그 작년까지가 이제 2015년 교육과정이었거든. 작년까지가. 그래서 내가 언제 수능을 봤냐면 내가 2015년하고 2016년도에 수능을 봤어. 내가. 그래서 내가 볼 때까지는 있었어. 이 행렬이. 그러다가 중간에 빠졌어. 행렬이. 왜 빠졌냐면 어려워서 빠졌어, 이게.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대.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 근데 이게 하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들어와 버렸네. 행렬이.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조금 고생할 거예요. 행렬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가서 중간고사 있지. 중간고사. 물론 지금 받은 점수보다는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연립부등식, 그리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행렬 이렇게 나오면 거의 막 진짜 뭐 2, 30점은 금방 거뜬 나올 수도 있어. 2, 30점 깎이는 게 아니야. 2, 30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한 자리 나올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정말 잘 배워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게 한 학기라니까. 1년이 아니야. 한 학기야. 한 학기. 이거 공통수학 1이잖아. 그렇죠? 공통수학 2도 있어요. 공통수학 2는 이제 1학년 2학기 때 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도 이거랑 비슷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게 굉장히 많고요. 이제 여러분들 애들 아니고 이제 예비고등학생이잖아. 그치? 내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오늘 며칠이니? 7월 며칠이야 오늘? 7월 15일이야. 7월 15일이면 2024년에 절반이 지나갔다는 거야. 이미 절반이 지나갔다는 소리고 여러분들의 중3도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비고등학생 다루듯이 좀 할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도 초반부는 우려먹을 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넘겨서 이제 1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 그 10페이지에 1번 방식에서 사용하는 용어 있지, 얘들아. 그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거 지난 시간에 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도 예쁘게 다 여러분들이 했을 테니까
책에다 옮겨놔도 괜찮고 아니면 무슨 뭐 포스트잇 같은 걸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붙여놔도 괜찮고 해가지고 걔는 잘 옮겨놓으세요. 우리는 오늘 어디부터 하면 되냐면 두 번째 있는 그 다항식의 정리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 맞죠? 자, 여기부터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워볼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내림차순 배울 거고요. 내림차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배울 거냐면 오름차순 배울 거야. 오름차순. 자, 근데 일단은 저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저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것부터 물어볼게. 우리 식 정리할 때 차수 높은 거부터 써? 아니면 차수 낮은 거부터 써? 당연히 높은 거부터 쓰죠. 그렇죠? 높은 거부터 쭉 차수고 낮게 이제 내려가는 순서대로 그렇게 쓰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거기 설명을 볼게.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거기서부터 밑줄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까지 밑줄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 그래서 얘는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로 정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나와 있죠? 오름차순 나와 있죠? 오름차순. 자, 오름차순도 읽어보고 밑줄 쳤게요. 다항식을 한 문자에 대하여 여기서부터 밑줄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에다 밑줄 치겠습니다.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 그러면 둘은 정리하는 방법이 완전히 반대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 예시 한번 볼게. 자, 식이 이런 식이 있어. 3x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볼 거야. 첫 번째는 x에 대한 내림차순, 두 번째는 x에 대한 오름차순, 세 번째는 y에 대한 내림차순, 네 번째는 y에 대한 오름차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네 가지는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다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칠판에다 쓰는 거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일단 칠판만 보면 돼. 지금 쓸 거 없어. x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 식이 x에 대한 식입니다 라는 건 혹시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니? 그렇죠. 이 식이 x에 대한 식입니다라고 하면 x만 문자로 취급한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이 x가 중요하다는 소리야, 얘들아. x가. 그래서 지금 요 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했으니까 x 있는 거부터 찾아볼게. 자, 첫 번째 항 x 있죠, 그렇죠? 두 번째 항은 있죠. 세 번째 항은 없고요. 네 번째 항 있죠. 나머지들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줄 하나 쳐놨어. 근데 밑줄 쳐놓고 또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 하나는 x가 두 개는 x가 하나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하나는 x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두 개. 그러면 누가 더 차수가 높겠어? 당연히 두 개 있는 게 높겠지, 그치?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 거야. 일단 x 두 개 있는 3x 제곱을 먼저 쓸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x 하나 있는 거 쓸 건데 내가 지금 x를 지금 문자로 놓고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좀 t를 내줄 건데 어떻게 t를 내줄 거냐면 x를 끌어내고 나머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쓸 거예요. 이렇게 x를 끌어내고 나머지들을 묶어 쓸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일부러. 거기도 그 교재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x 딱 묶어가지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해서 내가 지금 x에 대해 정리하고 있어요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물결 표시 친 거 볼까? 이 물결 표시 친 거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x가 하나도 없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방생하듯이 써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게 지금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순. 이해됐을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은 차수가 높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름차순인데 너네가 오름차순 좀 헷갈려 하거든? 왜 헷갈려 하냐면 우리가 내림차순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을 잘 안 써. 잘 안 써서 헷갈려 해. 그런데 오름차순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오름차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내림차순과 뭐 반대로 라고 써놓을까요? 내림차순과 반대 이렇게 써놓을게요. 내림차순과 반대. 자, 여러분들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그냥 각각 바로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보인다면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해놔.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꾸로 쓰면 돼. 자, 이거 하늘색 있죠? 하늘색 먼저 쓸게요. 이렇게 통째로 먼저 쓰는 거야. x 없는 거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죠? 이거 요 가운데 쓸게.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4x. 그리고 마지막은 뒤에 있는 거 있죠? 이거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씁니다. 거꾸로만 딱 써주면 돼.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문자를 바꿔봅시다. 문자를 바꿔서 y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다시 쳐야겠다 그러면.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 y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항은 있어요. 있으니까 밑줄. 세 번째 항은 있어요. 네 번째는 없어요. 다섯 번째는 있고 여섯 번째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y 두 개짜리 있죠. y 두 개짜리 먼저 쓰겠습니다. y 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y 하나짜리 있죠. y 하나짜리 쓸 건데 나 t를 내고 싶다니까 지금 y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t를 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y가 하나도 없죠. 얘네 지금 내가 물결 표시친 거였지. 얘네들은 그냥 뒤에다가 방생시켜주면 돼. 이렇게 쭉쭉쭉 방생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이제 요거 오름차순 어떻게 할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서 바꿔가지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대로 한번 써볼게. 3x제곱 4x 플러스 1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요거 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y 쓰고 마지막으로 뒤에다가 y제곱 이렇게만 싹 써주면 된다 소리야. 됐어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정리한 거니까 계산한 것도 아니야. 그냥 식 보고서 순서만 위치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됐으니까 저거.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연습을 좀 하고서 넘어갈게요. 잠깐 12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1번에 첫 번째랑 두 번째 한번 볼까? 1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거기 보면 1번의 첫 번째는 뭐 요구하고 있어? x에 대한 내림차순 요구하고 있죠. 1번은. 그 다음에 2번은 뭐 요구하고 있어요? y에 대해서 오름차순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보세요. 자, 1번은 x에 대한 내림차순이고 2번은 y에 대한 오름차순이잖아. 옆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문제를 새로 만들어서 3번 x에 대한 오름차순, 4번 y에 대한 내림차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총 4가지 방식으로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분 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문제부터 거기 보면 식은 3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 z 플러스 xz 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시킨 건 뭐냐면 x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첫 번째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시키고 있어. 그러면 우선은 x에 있는 거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찾아봅시다. 자, x에 있는 거는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이야. 그치? 이렇게 4개. 가운데 하나 빼곤 다 x가 있어 보니까. 그쵸? 자, 이 중에서 제일 차수 높은 거는 몇 차니? 3차죠. 그럼 3차 먼저 써야겠다. 3차를 마이너스 3x 세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있는지 볼까? 2차가 하나 있죠 또. 플러스 3x 제곱.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1차네. 그쵸? 1차인데 나 지금 x로 묶고 있는 거 t 내고 싶다 했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묶어줘. 마이너스 2y 플러스 z제곱 x 이렇게 이제 묶어주세요. 깔끔하게.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거는 뒤에다가 이렇게 방생을 시켜주시고 4y 제곱. 됐어요? 됐어요? 4yz. 오케이. 4yz. 됐나요? 그러면 3번 먼저 해볼까? 3번은 뭐였지? x에 대한 오름차순이었잖아. 오름차순은 이거 반대로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4y 제곱 z 더하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z 제곱 x 더하기 3x 제곱 빼기 3x 세제곱. 이게 이제 저기겠죠.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이겠죠, 얘가. 정리 잘 했나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은 뭐에 대한 어떤 거죠, 얘가? y에 대한 뭐예요, 지금? y에 대한 지금 오름차순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름차순 처음에 헷갈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름차순이 헷갈리면 어떻게 해보라고? y에 대해서 일단 내림차순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4번 먼저 그럼 풀게. y에 대한 내림차순 먼저 할게요. 자, y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y 있는 게 이 녀석 두 개밖에 없죠. 이렇게. 두 개인데 2차인 거 하나 있고 이렇게 2차인 거, 그 다음에 1차인 거 이렇게 하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고 나머지 이렇게 3개 있죠. 요거 물결 표시 친 거 3개. 요거는 그냥 뒤에다가 방생시켜 달라니까 이렇게 3x제곱 플러스 x제곱 xz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이렇게 쓰는데 얘들아 봐봐. 저 뒤가 살짝 안 예쁘거든. 요거를 조금 더 예쁘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금 x제곱 x고 x3차잖아.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예쁘게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돼. x3차, x2차, x1차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그 가지런해 보이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3번 y에 대한 오름차순 봐야겠죠. 3번이 아니죠. 2번이죠. 2번. y에 대한 오름차순 거꾸로만 쓰면 돼요. 하늘색 먼저 써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색 뒤에다 써줄게요. 노란색은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 z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뭐 내림차순 시키는 건지 오름차순 시키는 건지 그런 것들 잘 보세요.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로 나오진 않아. 하나로 나오진 않고 그 다음 중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그 보기들 있잖아. 1, 2, 3, 4, 5. 보기 중에서 뭐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이거 자체로 한 문제로 내면 오히려 땡큐긴 해요. 쉬워지니까 문제가.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이거 다 적었나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좀 할만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제목이 뭐냐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했죠. 덧셈 뺄셈은 그래도 할만하죠, 그렇죠? 덧셈 뺄셈. 자, 괄호가 있는 경우에 박스 보세요. 괄호가 있는 경우에 괄호를 푸시고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당연히 잘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그 중요한 거, 뭐 실수할 만한 거 그런 것들 보시면 그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설명. 이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2번에 그 두 번째 보시면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이거 찾았나요? 그 섹션. 괄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괄호 안에 부호를 반대로 쓴다. 요거 이거죠. a 마이너스 b만 쓰면 이거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죠. 그렇죠? 요거 괄호 푸는 것만 잘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예제는 A랑 B가 식이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얘들아? A, B? 그거 갖다 뭐 하라는 소릴까요? 갖다 그냥 쭉쭉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는 내가 계산 안 해줘도 되겠죠?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밑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 볼게요. 자, 요것도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얼핏 들어봤을 수도 있어. 얼핏 들어봤을 수 있는데 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볼게. 첫 번째, 교환법칙이라는 게 있죠. 교환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2학년 때인가 배울걸? 1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아무튼 자, 이 교환법칙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거야.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똑같죠? 그쵸? 덧셈에서는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요게 이제 교환법칙이고 요거 예시도 적어놔. 그 다음에 결합법칙 있지? 이 결합법칙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텐데 얘들아 1 더하기 2 더하기 3 할 때 어떻게 해 저거? 너네는 그냥 바로 6이라 하겠지만 그 초등학생들은 이렇게 하겠죠. 먼저 얘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랑 나중에 더하고 이렇게 이제 더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결합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더해도 되고 아니면 이 뒤에 있는 거 있죠. 이 뒤에 있는 거 얘를 더하고 앞에 걸 더해도 상관없다는 소리야. 어떤 뜻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계산을 먼저 한다고 했을 때 계산을 먼저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뭘 쳐주냐면 괄호를 쳐줍니다. 괄호. 그래서 이거를 괄호를 이렇게 쳐줘도 괜찮고 이렇게 쳐줘도 괜찮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결합이라는 말 자체를 결합을 괄호를 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예시로서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거기 조그만 글씨로 2번이라 되어 있을 거거든. 좀 한 두 줄 내려가 보면 2번에 보시면 다항식의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일까요? 그거 밑줄 하나 칩시다. 다항식의 뺄셈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밑줄. 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게 자, 1 빼기 2랑 2 빼기 1이랑 같아요, 달라요, 이거?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 빼기 2 빼기 3이랑 3 빼기 2 빼기 1을 당연히 어떻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뺄셈에서는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뺄셈은 이제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서 다시 그거 제목 한번 봐봐. 다항식의 이게 덧셈에 대한 성질이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덧셈에서만 성립합니다. 덧셈. 이 덧셈을 잘 표시해 놓기 바랍니다. 덧셈. 자, 요거 다 표시해 놨나요? 표시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물론 이게 계산 섹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또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산 한번 해볼 건데 잠깐 일단 계산하기 전에 12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2페이지. 아까 우리 1번 했었고요. 3번 한번 보세요. 3번. 자, 3번에 지금
거기 지금 가나다 박스 들어가 있는 거 보이는 거, 그 빈칸 들어가는 거 보이실까요? 가나다 박스 있는 거. 거기다가 우리 한번 그 용어를 좀 써놔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갈 때 있지? 그 내려갈 때 틀린 그림 찾기 좀 해볼게. 얘들아, 그거 항의 순서가 바뀌었니? 항의 순서는? 안 바뀌었죠. 그대로 썼는데 지금 뭐만 바뀌었니? 괄호만 바뀌었죠. 그쵸? 자, 괄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계산의 순서를 다르게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결합법칙이에요. 결합법칙. 거기다가 가에다가 결합법칙 또는 결 이렇게 써놓을게요. 결, 가야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오는 거 한번 볼까? 그렇게 내려왔을 때는 뭐가 바뀌었어요, 거기? 괄호가 바뀌었나요? 괄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려올 때. 안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는. 순서가 샥 바뀌어 있죠,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뀐 거냐면은 어떤 법칙 쓴 거냐면 교환 법칙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에다가 교 또는 교환 법칙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괄호를 다른 데 치면 결합법칙이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면 교환법칙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다는 뭔지 니네가 한번 찾아봐. 다는 뭘까? 다 뭘 것 같아? 다. 얘는 결합법칙이겠죠.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게 아니라 얘는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는 결합법칙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 또는 결이라고 써놓을게요. 결.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필수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A, B, C가 있죠. 그쵸? 근데 그 1번에 A-2B-C 이렇게 있고 2번에는 -A 플러스 B -3괄호 열고 2B-4C 이렇게 있는 거 보일까?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힘들어. 자, 보세요. 거기에 A, B, C가 식이 다 나와 있죠. 그쵸?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바로 여기다 그냥 쏙쏙쏙 집어넣으면 앞에 괄호도 있고 중간에 마이너스도 있고 막 설쳐되는 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잘 봐.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이거 있죠, 이거. 요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얘가 A-2B고 그 다음 뭐야? 얘가? 마스야, 뿔씨야? 뿔씨죠, 뿔씨. 이렇게 놓으면 더 이상 정리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A랑 B랑 C를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만 살짝 써놓을게요. 대입은 뭐 제일 나중에 이렇게 써놓을까요? 대입은 제일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치 못하게 대입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대입을 하는 게 맞지만 그 전에는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지 계산할 때 실수도 적어지고 시간도 줄어듭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이제 요것도 그냥 대입하면 좀 별로겠지. 저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 괄호를 풀어볼까요? -A 플러스 B 하고 이거 전개하면 얼마? -6b.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12c죠. 근데 요거 둘이 계산이 되죠, 그쵸? 하면 얼마? -a, -5b 플러스 12c.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갖다 그냥 막 집어넣지 마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할 건데 요거를 내가 해드릴 필요는 없죠. 요거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믿지는 못해. 이거 하면 분명히 틀릴 것 같거든. 자, 거기 예제기 때문에 중간에 풀이가 나와 있거든. 풀이 가리세요. 가릴 만한 거 있어 혹시?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A 플러스 B가 나와 있고 이렇게 A 플러스 B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A 마이너스 B. 자, 그러면 얘는 A랑 B를 이제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니야. 그쵸? A, B 직접적으로 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A-4B가 얼마인지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 B를 구해야 될 텐데 이거 푸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 2학년 때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저거 연립방정식이라 해서 기억나요? 연립방정식?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좌변 먼저 보세요. 좌변. 자, 좌변 보시면 좌변에서 B 없애려면 둘이 식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B 없애려면? 더해야죠. 그럼 더해보세요. 2a죠. 2a. 그치? 그 다음에 좌변에서 더했으니까 우변도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이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봅시다. 자, 이거 항 맞춰서 더할게. 8x 제곱 더하기 4xy 빼기 10y 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조심할 건 저게 a야, 2a야? 저게 2a야. 그래서 a를 구해보면 4x 제곱 플러스 2xy 빼기 5y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를 구해야겠지. 자, b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이 빼면 되겠죠. 둘이 빼면 이제 2b가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b를 구하신 다음에 또 여기다가 집어넣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것도 마무리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겁니다. 거기 저기 다 드시고 답지 다 드시고 내가 a는 구해줬으니까 b 구해가지고 이거 문제에서 원하는 a-4b 있죠. 요거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덧셈 뺄셈 해봤고요. 덧셈 뺄셈 다음에 뭐 해야겠죠? 곱셈 해야죠. 곱셈하러 가봅시다. 넘어가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외웠던 그 곱셈 공식 말고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먼저 나오냐면 지수 법칙이 먼저 나와요. 거기 교재 한번 볼까요? 지수 법칙 크게 한 뭐 4-5가지 있었는데 얘도 2학년 때 배웠던 거 반복이긴 하거든. 한 번 더 볼게. 자, 첫 번째.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곱했어, 이렇게. 자, 곱했을 때 이거 m이랑 n이랑 더해야 돼? 아니면 곱해야 돼, 저거? 이거 더해야죠, 요거. 요거 가운데 곱하기일 때 요거 더해야 되는 겁니다. 저거 지수까지 곱해버리면 큰일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곱했을 때 저렇게 더했어. 그러면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을 나누면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m하고 n을 서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빼면 되겠죠. 빼면. 그치? 덧셈일 때는 곱하고 나눗셈일 때는 뺄 건데 거기 보시면 세 갈래로 나눠 있는 거 보이니 이렇게? 세 갈래로? 그치? 근데 이 세 갈래를 다 외우지 마시고 이 2번은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옆에다가 두 개만 더 써놓을게. 자, 여기 두 개 써놓으세요. a의 0제곱은 1,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 요거 이제 두 개 써놓겠습니다. 저거를 세 갈래로 외우는 것보다 이거를 알고 적용을 하는 게 훨씬 다.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4제곱이 있고 나누기 a의 제곱이 있다 쳐봐. 그러면 얘는 나눗셈이니까 요 4랑 2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요? 나눠야 돼요? 저거? 빼야죠, 그렇죠? 빼면 이게 얼마냐면 a의 제곱이야, 이렇게 양수가 나오면 그냥 쓰면 돼. 그런데 하다 보면 저렇게 양수만 나오는 상황이 존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럼 얘는 a의 3제곱하고 세제곱을 서로 뺄 거죠, 이렇게. 빼면 이게 뭐가 남냐면 a의 0제곱이 남는데 너네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거를 0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고요. 모든 숫자, 그 다음에 모든 문자에 0제곱 있죠, 0제곱. 이거는 얼마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냐면 우리가 1이라고 부르기로 수학에서 약속을 했어. 그래서 a의 0제곱 나오면 이거 얼마일까요? 얘는 1이죠. 1. 그 다음에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자, 얘를 이렇게 나눴어. 여러분, 이렇게 나눴어. 나누면 약분 될 거 아니야, 이게. 그치? 근데 약분해서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0을 쓰진 않잖아요. 약분하면 1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은 원리라 보시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 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이 있어, 이렇게. 그럼 4에서 7을 빼는 거겠지. 자, 4에서 7 빼면 a의 몇 제곱이겠어, 이거? 마이너스 3제곱이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제곱. 자, 또 하나 알려줄게. 이 지수에서 이 마이너스 있죠. 이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냐면 역수의 의미야. 역수. 역수라고 적어놓을게. 역수가 뭔지 알아, 너네? 역수. 분자분모 바꾼 거. 뒤집은 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요거는 a의 세제곱분의 1. 요거랑 똑같습니다. a의 세제곱분의 1.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a의 4제곱이 있고 밑에 a의 7제곱이 있어. 얘를 막 약분할 거 아니야. 약분하면 분자보다 분모의 a가 더 많으니까 분모의 a가 몇 개 더 남겠어? 3개가 더 남겠지, 그치? 그런 원리 때문에 저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a의 마이너스 3제곱은 a의 세제곱분의 1. 요거랑 똑같습니다. 됐어? 책에 그 내용이 없다. 책에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세 갈래로 보지 말고 요거 두 개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0제곱 나오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 나오면 역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의 m제곱을 다시 n제곱 하는 거죠. 요거는 진짜 a의 m 곱하기 n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랑 다섯 번째 보시면 이 a랑 b 바깥쪽에 n제곱이 있죠.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a도 n제곱, b도 n제곱 이렇게 사이좋게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예시 하나 볼까요? 예시 보시면 마이너스 xy 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것만 하나 좀 풀어볼게. 자, 잘 봐. 이 세제곱 있지? 세제곱이
세 군데 다 영향을 주는 거야.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주고 여기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자, 하나씩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x를 3번 곱하면 뭐야?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y 제곱을 3번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죠. y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는 안 할게. 이렇게만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다항식의 곱셈 볼게. 자, 다항식의 곱셈 보면 거기 이제 뭐라고 되게 막 번지르르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말부터 볼게요.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법칙과 지수법칙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동료함께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한마디로 노가다 하시는 소리예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전개하라는 소리고, 거기 보시면 예시에 막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거를 빨리 전개하는 방법 없어. 그냥 갖다가 하나 이렇게 이제 쭉 전개를 해달라는 소리야. 됐어?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근데 이제 맨날 저렇게 하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무슨 공식일까? 곱셈 공식이 그래서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근데 이걸 맨날 a 플러스 b로 바꾼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곱셈 공식이 나온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노가다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성질이 있죠. 거기도 이제 아까랑 배웠던 거 비슷한 게 좀 있는데,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죠.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분배법칙, 그치? 하나씩 좀 볼게요. 자, 교환법칙. 교환법칙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을까요? 1 곱하기 2랑 2 곱하기 1이랑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서로 같나요? 다른가요? 이거 똑같죠, 그쵸? 똑같습니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고요. 두 번째,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내가 할 거야. 아니, 1 말고 2, 3, 4 합시다.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할 건데, 여러분 저런 거 계산할 때 뭐부터 계산해? 흔히 앞에서부터 2, 3은 6하고 6, 4, 24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앞에부터 먼저 계산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뒤에 두 개를 먼저 곱하면 얼마니 저거? 12죠. 10이랑 2랑 다시 곱하면 그래도 24잖아. 이래도 똑같다는 소리야. 이게 이제 결합법칙. 아까 배웠던 거랑 비슷하고요. 분배법칙은 뭐냐면, 분배법칙은 이런 거야. 2 괄호 열고 3 더하기 4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면, 얘네는 각각 곱하죠. 2, 3은 6이고 그 다음에 2, 4, 8 이렇게 이제 곱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덧셈이니까 더하기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요게 이제 바로 분배법칙이야. 됐어? 이렇게 곱해주는 거, 요게 이제 분배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만 더 써놓을게. 자, 이 분배법칙도 또 중요한 게 있어.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여요? 거기? 교재 A 괄호 열고 B 뿔 C를 AB 플러스 AC라고 쓰고 있는 거 보여?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분배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곱해가지고 괄호를 풀어주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하나 더, 얘는 꼭 반드시 필기해야 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것만 분배법칙이 아니라 이거 있죠? 이런 식, 저런 식을 다시 우리 인수분해할 때처럼 A로 묶어서 B 뿔 C로 다시 돌려오는 거 있지? 이렇게 다시 돌려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필기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필기하시면 돼요. AB 플러스 AC, 얘는 A 괄호 열고 B 뿔 C 이렇게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이야. 그래서 얘도 하나만 거기다 써놓을게요. AB 플러스 AC를 A 괄호 열고 B 뿔 C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교재에 또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얘도.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교재에 이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곱하는 것만 분배법칙이라 생각한다고. 자, 그러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옆에 15페이지에 보시면 9번에 있거든. 그거 한번 들여다보세요. 15페이지 9번. 자, 15페이지에 9번에 보시면 뭐 쓰라 했냐면, 분배법칙 사용된 거 고르라 했죠. 분배법칙. 자, 일단 기억 볼게요. 기억 보시면 x 플러스 n, mx 플러스 n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씩 곱해가지고 괄호를 풀어주고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그거 기억 같은 거 분배법칙이야. 일단 기억에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 기억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니은 볼까? 기억 그 줄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올 때 어떤 게 변했는지 볼 건데, 항의 순서가 바뀌었나요? 아니죠. 항의 순서는 그대로죠. 그렇죠?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괄호의 위치가 혹시 바뀐 게 좀 보일까요? 괄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괄호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니은은 뭐냐면 얘는 결합법칙이야. 니은에는 결합법칙이라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옵니다. 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항의 순서가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항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환 법칙 이렇게 쓰시면 되고, 교환 법칙. 이 마지막 리을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리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봐. mx랑 nx가 있지. mx, nx. 얘를 어떻게 하고 있어? 다음 줄에서 m 플러스 n하고 x로 딱 묶어주고 있지. 그치?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무슨 법칙이라고? 얘도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서 리을도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기억만 답이 아니라 기억과 리을이 둘 다 답입니다. 알겠죠? 그거 다 둘 다 체크해 놓으세요. 다시 괄호를 푸는 것만 분배 법칙이다? 아니죠. 괄호를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다. 근데 이런 게 또 객관식으로 나오면 은근히 헷갈립니다. 이런 것도. 자, 정리가 다 되셨으면 정리가 다 됐다는 표시로 16페이지를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필수예제 3번 있죠? 필수예제 3번에 있는 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 자, 첫 번째를 보면 식이 이제 이런 식이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뭐 구하라 했어? 구하라는 거 한번 볼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지. 자, 요것도 우리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한번 본 적 있는데 저거 풀 때 항이 4개고 항이 4개야. 그러면 저거 곱하면 항이 16개 나오거든? 저거 싹 다 우리 전개했었니? 아니죠? 그렇게 귀찮은 짓을 안 했었죠?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구하는 게 뭐만 구하는 거냐면 세제곱의 개수만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세제곱이 나오는 것만 찾을 거야.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1 있죠? 1. 1이랑 오른쪽 괄호 누구랑 곱해야 세제곱 나와요? 저 뒤에 있는 5x 세제곱이랑 곱해야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5x 세제곱. 이렇게 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3x랑은 누구랑 곱해야 돼? 오른쪽에 있는 녀석 중에서는 4x의 제곱이랑 곱해야지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렇게 곱하면 얼마냐면 12x의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x 제곱이랑 누구랑 곱해요? 이쪽에 있는 2x랑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몇 x? 4x의 세제곱. 마지막은 4x 세제곱하고 3을 곱하면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 12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싹 더해주면 이게 얼마냐면 9에다 24니까 33x의 세제곱 나올 거라고. 그래서 답을 33이라고 딱 쓰고 끝내는 거죠. 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알겠죠? 딱 구하라는 것만 하세요. 구하라는 것만. 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이제 하나를 좀 풀어볼 건데, 자,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10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10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죠. 1 플러스 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의 제곱. 이거의 전개식에서 x의 4제곱과 5제곱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 확인 체크 10번은 위에 있는 필수예제 3번하고 약간 형태가 다르죠. 자, 확인 체크 10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제곱으로 딱 묶여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나 전개하는 거 모르는데 항 4개짜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자,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그 위쪽에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얘는 이거를 그냥 2번 곱한 거예요. 그냥 얘는 이렇게 2번 곱한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저렇게 2개를 써놓고 나서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 저렇게 2개 써놓고 나서 내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지 4제곱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5제곱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본 다음에 개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좀 좁을 테니까 한 2분 정도 좁을 테니까 4제곱 개수, 5제곱의 개수 각각 한번 구해 보세요. 봅시다. 4차 얼마 나오디? 개수? 4차 개수 11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차 개수는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런데 A에서 B를 빼는 거야 지금. 빼는 거니까 이렇게 빼야 되니까 답은 17입니다. 5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전개하라는 소리야. 싹 다 전개하지 말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필수예제 3번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5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지, 그치? 근데 이제 거기서 뭘 구하라는지 한번 볼게. 자, 이건 밑줄 하나 쳐봅시다. 의 전개식에서 여기서부터 밑줄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에다 밑줄 치겠습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자, 아까 전에는 내가 방금 뭐라 얘기했었냐면
필요한 것만 전개하라 했어요. 그쵸? 필요한 것만 전개해서 찾으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저거는 상수항까지 다 모든 항의 개수를 다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씩 다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방법이 있겠죠. 그쵸?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다 써놓을게. x에다가 1 대입이라 써놓을게요. x에다가 1 대입. 썼나요? 웬만하면 다른 색깔 펜으로 잘 강조해서 써놓으세요. x에다가 1 대입. 자, 이거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래. 그러니까 얘는 원리니까 여러분들이 100%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원리란 소리야. 자, 여러분 이 개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왜 개수가 생기냐면 차수 때문에 좀 개수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게 10x의 5제곱이잖아. 그죠? 10x 5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x의 4제곱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 두 개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거? 계산이 안 되죠. 왜 계산이 안 돼요? 차수 때문에 계산이 안 되잖아. 이 5차랑 4차는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안 돼서 얘를 10이고 마이너스 4고 이렇게 곱하면 2고 하나씩 다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하나씩. 그래야 되는데 x에다가 여기다가 딱 1을 짱짱 넣잖아? 그러면 차수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아. 이러면. 그쵸? 이러면 2 빼기 1 더하기 3이 되고요.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영향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다가 0을 넣잖아? 그럼 차수의 영향을 받죠. 0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이런 말이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마이너스 1은 짝수차수는 괜찮아. 짝수차수는 제곱하면 1이니까. 그런데 홀수차수는 어때?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리잖아. 부호가. 그렇지?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에 저런 거 구하라 했어. 뭐 대입하라고 x에다가 1 대입하라고.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2-1 더하기 3 요게 얼마니? 5죠. 5. 그 다음에 4? 아니 4죠. 4. 그 다음에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요건 얼마죠? 얘는 5입니다.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는 거니까 4, 5, 20 이렇게 하고 딱 끝내라고. 됐어? 내가 만약에 궁금하다.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진짜 더해서 20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오늘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요거를 하나씩 다 전개를 해보세요. 싹 전개해보면 항이 몇 개 나올 거냐면 12개가 나올 겁니다. 이 12개의 항의 개수들을 착착 더해보시면 2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자기 전에 하라 했죠. 자기 전에.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한 7번째 항 정도 전개할 때 잠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x는 1대1 꼭 기억하세요. 얘는.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살짝 우리 생각하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16쪽에 12번 있지 얘들아. 12번 보이니? 3x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거.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12번 보겠습니다. 자, 3x 마이너스 1이 있고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4k. 요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18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직접 저걸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k를 찾는 거죠. 그렇죠? 찾아봅시다. 내가 뭐만 기억하라 했죠? x에다 뭐 대입? 1 대입하는 거 기억하라 했죠? 자,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하시면 이쪽은 3 빼기 1이 돼요. 그렇죠? 3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1 빼기 k 빼기 4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얼마일까? 여기 2고 여기는 1 빼기 5k 이렇게 됩니다. 요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8이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저것도 막 전개하지 말고 2랑 누구랑 곱해야 마이너스 18 나올까요? 마이너스 9. 그러면 1 빼기 5k가 마이너스 9란 소리네. 그치? 그러면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0이고 k는 얼마? 2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k는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할 때는 x의 1 대입. 그 외의 경우, 그런 경우들 아니면은 필요한 것만 나올 때 전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여기까지 할만하죠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쉬었다 와서 곱셈 공식이라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할 건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책 사기 전에 미리 외워오라 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치? 왜냐면 이게 아예 처음 보는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페이지 넘겨봐. 넘겨서 19쪽 한번 봐보세요. 19쪽 보시면 그거 안 풀릴 거야 문제. 처음 보는 상황에서는. 그지?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한번. 또 쭉쭉쭉쭉 넘겨서 이제 22페이지부터 해서 22쪽, 23쪽, 24쪽 이런 게 안 풀립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을 외우라 한 거고 여러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근데 아마 아직 조금
100% 완벽하진 않을 거야. 그쵸? 100% 완벽했다고 자신은 못할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또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너네 지금 외워놓으면 또 이거를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할 때 써먹을 수가 있어. 그 책이 있는 사람들은 몇 쪽을 보시냐면, 책이 있는 사람들은 60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책이 없는 사람들은 화면 한번 보세요. 책 있는 사람도 화면 보세요. 한번. 이건 옛날 책이긴 한데 한번 보여줄게. 자, 아니다. 너네 60페이지 피지 말고, 너네는 피지 말고, 너네는 그냥 그 페이지 놔둬봐. 곱셈 50페이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펴서 보여줄게. 내가 써. 이거는 작년까지 옛날 책이야.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거기 화면 보시면 그 곱셈 공식을 이제 좀 잘 외운 사람들은 공식들이 약간 익숙한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번 같은 거나 아니면 뭐 7번 같은 거, 8번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익숙한 게 있을 건데, 여러분들 곱셈 공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있어? 혹시 차이점 보이니? 곱셈 공식은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제 놨고, 인수분해 공식은 반대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좌우만 바뀌었다는 소리야. 좌변으로만 바뀌었다는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는 그만큼 금방 하고 넘어갈 수 있어. 단 공식을 외웠다는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하셔야 되는 것도 이제 이유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이렇게 곱셈 공식을 하고도 막 열심히 수업 시간에 계산하고도 안 되겠죠. 이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그 프린트, 두 번째 프린트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프린트 한번 보시고, 책 있는 사람들은 책 한번 보시면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요거를 또 풀면서 또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기회 맞죠? 기회 맞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연습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저거 숙제할 때 얘들아, 내가 당부 사항이 있어. 숙제할 때 이제 뭘 좀 당부하냐면, 아니 풀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오늘 숙제가 이 곱셈 공식 전개 막 하는 거 그런 거 나갈 거거든, 숙제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늘어. 내가 만약에 공식을 못 외웠어. 그럼 공식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제 그걸 하나 보면 그 연프, 너네 이제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공식을 갖고 나오는 문제가 한 대여섯 문제가 똑같이 있다고. 그치? 그러다 보면 이 문제 풀 때도 공식을 보고, 이 문제 풀 때도 보고, 이 문제 풀 때 보고, 또 보고 7번, 6번을 계속 다 옆에다 놓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공식이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보고할 수 있어. 한두 번은 헷갈리잖아. 한두 번은 보고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문제 풀 때는 공식을 좀 안 보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와서 채점을 해볼 거 아니야. 채점을 했을 때 내가 보고한 거랑 안 보고한 거랑 퍼포먼스가 딱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같으면 그게 정말 좋은 거고, 같으면 정말 잘 외운 건데 다른 경우가 있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공식을 다 보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해. 어떤 마지노선이냐면, 내가 이 유형 할 때 2개까지만 보고 하겠다. 또는 3개까지만 보고 하겠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딱 정하라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2개가 제일 적당하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자면 1개고 딱 하나만 보고 난 하겠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난 곱셈 공식이 자신이 없다 하면 3개를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었어. 이걸 풀었어. 근데 나 계속 틀려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나요? 괜찮아요. 이거는 연프의 일부일 뿐이야. 연프의 일부일 뿐이야. 또 있어. 만약에 정답률이 안 좋다. 딱 그 매스플레이 받는 정답률이 별로야 하면 그분들을 위한 또 특별한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보고 100%에서 맞춰와봤자 소용없어. 여러분들 실력 느는 게 우선이니까. 알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심리적인 마지노선 정해놓으라고. 자, 그럼 지금 49분이니까